지구의 나이는 대략 약 45억 살로 추정되는데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거대한 대륙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약 10억 년 전 또 하나의 신비한 초대륙이 형성되어 대륙의 모습과 위치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조만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볼 때 말이죠. 대륙이 연결되어 로디니아 초대륙이 형성되고 다시 분리된 역사적 시기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대략 6억 년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대륙들은 연결되어 거대한 땅덩어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바다들도 연결되어 초대양으로 형성되었다가 분리되기를 반복하죠. 최초의 초대륙은 누나였습니다. 약 20억 년 전에 나타났다가 대략 10억 년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백만 년 후에 로디니아가 나타났는데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디니아는 지구상 대부분의 대륙을 하나로 모았고 약 7억 5천만 년 전에 분리되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초대륙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의 이동이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린란드 상어와 같은 동물이라도 이런 대륙의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초대륙을 직접 보고 싶은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로디니아가 형성된 위치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계속해서 로디니아의 원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디니아는 분열되기 시작했지만 분리는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구 멘틀의 뜨거운 용해된 바위에서 나오는 열기둥이 지표로 분출하는 슈퍼 플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 증거가 훗날 각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분열이 발생하고 2억 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바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라페투스 초대양이 되었고 4억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었어요. 지구 남반구 안 3개의 대륙괴 주변에 형성되었는데요. 바로 로렌티아, 아발로니아, 발티카 대륙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다는 사라지고 땅은 다시 합쳐져서 판노티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되었죠. 로디니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독특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육지가 척박했다는 점인데요. 식물이 자랄 수 없었고 전반적으로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주위에 나무나 식물이 없었습니다. 로디니아는 메마른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오존층이 등장했습니다. 로디니아 대륙이 나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존 보호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산소 분자를 더 작은 개별 원자로 분해했어요. 흥미롭게도 오존층은 산소나 산소가스와는 달리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O3로 표시합니다. 오존층이 생겨난 이래로 태양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육지의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존층 이전에 생명체는 바다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청록색 조류였죠. 하지만 보호막이 형성된 이후로 작은 생명체들이 출현했고 생물이 성장했으며 진화가 활발해졌습니다. 로디니아에서 새로운 작은 생명체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대륙이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바다가 탄생했습니다. 해저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따뜻한 해양 암석권이 형성됐습니다. 이 암석권은 밀도가 낮았고 온도가 높아질 경우 차가운 해양 암석권만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정샹 리에 의해 주도된 연구는 초대륙 순환과 지구의 암석권에 대한 몇 가지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6억 년 주기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턴을 멘틀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리와 그의 팀은 지구에서 2가지 주기가 번갈아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6억 년 동안 계속되고 모든 대륙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두 번째 주기는 그의 2배에 달하는 약 12억 년 동안 지속되며 이 시기에 새로운 초대양이 탄생합니다. 각각의 사건은 2가지 지질학적 변동 모형 중 하나에 속합니다. 내향성 모형 아니면 외향성 모형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질학 용어예요. 자, 우선 내향성 모형부터 설명해 볼게요. 거대한 땅덩어리가 초대양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해서 작은 균열이 발생하면 물이 땅 사이로 천천히 흘러들어서 작은 내해가 형성됩니다. 이때 바로 섭입대가 등장합니다. 섭입대는 지각판 사이의 충돌을 표시하는 경계입니다. 과학적인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각판이 섭입대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하나는 구부러지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지각판 모두 멘틀 안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바로 섭입이 진행되는 거죠. 충돌한 두 지각판은 모두 해양 지각판일 수도 있고 대륙 지각판일 수도 있고 해양 지각판과 대륙 지각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해양 지각이 더 가벼운 대륙 지각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두 대륙이 그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섭입대 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수백만 년 전 인도가 아시아에 충돌한 것이 그 예인데 그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섭입대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 지구가 대륙과 해양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향적 모형의 경우 해양 지각이 지구의 뜨거운 멘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륙의 내해는 다시 지구의 내부로 가라앉고 대륙은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초대륙은 이전에 존재했던 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형성됩니다. 하지만 외향적 모형은 상당히 다른데요. 이 방식은 새로운 초해양과 새로운 대륙을 만듭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초대륙은 분리되기 시작하고 물이 흘러들어서 내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섭입대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육지 주변 초대양에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지구가 초대양을 삼키면서 떠다니는 대륙 지각을 분리하는데 분리된 지각은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덩어리는 말 그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해안선은 다시 충돌하여 새로운 중심이 되고 구대륙의 내륙이 새로운 해안이 됩니다. 리와 그의 연구팀은 이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억 년 동안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몇 억 년 안에 새로운 외향적 모형을 경험하게 될 예정이고 또 한 차례의 내향적 모형도 발생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나 초대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대륙은 내향적 모형으로 발생했습니다. 누나와 로디니아는 둘 다 주변이 초대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초대양은 미로보이라고 불렸습니다. 오세아니아 지각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로디니아는 분리되기 시작했고 바다는 사라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초대양은 판게아가 형성되었을 때 판탈라사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판게아가 분리된 후 판탈라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다 전체가 태평양의 해양 지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초대륙은 내향적 모형에 따라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대서양이 사라질 것이고 태평양은 다시 팽창하게 돼서 초대양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 미래의 가설적인 초대륙은 아마시아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아시아가 북미와 합병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 이론은 태평양 지각이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아래로 섭입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 다른 단서는 태평양 지각의 서부 지역이 필리핀해 아래로 섭입되어서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 대륙의 움직임을 따르면서 외향적 혹은 내향적 모형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리와 그의 동료들은 고대 암석의 분자 변화 패턴을 연구했고 내향적 모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판구조론으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무엇이 섭입의 시작을 유발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각판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지구가 형성된 지 몇백만 년 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20에서 30억 년 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구가 어떻게 대륙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지를 알고 새로운 육지가 형성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각판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와 아프리카를 포함합니다.
몇 억 년 후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들이 북극에 연결되어 아마시아 대륙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초대륙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점쟁이에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